이 영어가 나오면 녹화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세미 판매사 강의 한번 초점이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조금만 해드리고 오늘 그렇게 마칠게요. 네. 잠시만요. 화면 나오지요?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해드릴 국내 소식은요, 저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제가 저희 지난 1월 석세스 아카데미 때 저희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저희 신규 프로모션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석세스 이후로 정말 현장의 반응이 뜨거우신 것 같아요. 이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나서 와, 이제 정말 오토 판매사가 되기가 더 좋아질 것 같다. 현장의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말 관심이 뜨거우셨고요. 근데 그 관심이 뜨거우신 만큼 궁금증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지사항을 올려드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좀 궁금하셨던 것들이 좀 아직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나가는 자료는 제가 1월 14일 저희 한 6시쯤에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공지사항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세미세일즈 프로모션을 지급하겠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하나하나 저희가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색깔 표시된 것들을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 세미세일즈 프로모션은 매월 1일부터 15일 또는 16일부터 말일, 저희가 보통 전반기, 후반기라고 하죠. 이 전반기 또는 후반기 기간에 본인의 소실적의 합산 PV가 150만 PV 이상이면서 본인이 특약점일 때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터미 모든 수당은 2가지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죠. 나의 등급과 내 하위 소실적.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이랬을 때 나의 등급은 특약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내 소실적 기준은 150만 PV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리려 하시더라고요. 해당 기간 내 세일즈 마스터 이상의 직급을 달성하지 않은, 이걸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요, 밑에 이전 직급 달성과 관계없다라는 표현이 명목 직급하고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필드에서 쓰는 언어와 공식적으로 공지를 할 때 쓰는 언어가 조금 다르잖아요. 사실 저희가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는 어디에도 명목 직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 달성 최고 등급, 최고 직급이 곧 명목 직급이죠. 근데 그럼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 저 세미세일즈 프로모션 아예 못 받나요? 저는 샤론인데 저는 스타인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명목 직급 상관없이 저 기간 내에 소실적이 150만 PV 이상인 직급자가 아닌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 쉬우시죠? 네,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제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아마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 달성을 할 때에만 소실적 PV가 30만 PV 이상일 때 본인 매출 PV를 합산을 해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헷갈리시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대상 회원에 하나요, 특별 프로모션 20만 원 괄호 열고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고정 2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지금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이 금액이 고정이 아니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라고 하면 최소 마이너스 20%니까 16만 원부터 최대 2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것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표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어쨌든 이 세미세일즈 프로모션도 수당입니다. 그렇죠? 이게 수당이 아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방문판매법상 국내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세미세일즈 프로모션을 지급을 할 때 35%를 초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세미세일즈 프로모션은 국내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지급되는 기준이고, 그랬을 때 35%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조정을 하는 범위를 회원분들께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또는 회원 약관에 있는 마케팅 플랜을 봐도 기준이 있습니다. PV의 70%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4가지 각 수당에 대해서 후원 수당은 44%, 직급 수당은 20%, 교육 수당은 6%, 그리고 프로모션은 각 지급 기준에 맞는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상회하는 사실 국내의 법적인 기준이 바로 국내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지급한다라는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명시한 PV의 70%를 정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고요. 그 최대 지급 범위가 국내 매출액의 35%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35%를 넘어갔을 때 전산에서 자동 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 금액이 좀 변경될 때에는 아마 다시 안내를 좀 드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은 20만 원이 일단 지급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쉬울 것 같고요. 일단 이 프로모션은 저희가 아예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을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시행을 하는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 쇼핑몰에 안내를 드렸을 때에는 4월 16일, 4월 후반기부터 저희 12월 31일 연말까지 시행한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지난 1월 21일 날 모든 회원분들께 문자가 하나 발송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이런 수당에 관련된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방문판매법상 회원분들께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 시점에서 3개월 이전에. 저희가 문자가 나간 시점이 1월 21일이죠. 그래서 아마 그 문자 메시지의 시행 시점은 공지는 저희가 4월 16일로 되어 있지만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안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문자가 나간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4월 후반기 실적을 가지고 5월 초에 지급이 된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것도 아마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오토판매사 이상 리더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하위 파트너분들께 교육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연말 이후에 연장을 하게 될 때는 다시 1월 1일 기점에 얼마 전에 고지를 드려야겠죠? 네, 3개월 전에 다시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이거 내년에도 하나요? 라는 질문은 잠시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가장 큰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그럼 이 프로모션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미 답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미세일즈 프로모션은 국내 매출액 35%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 그러면 엔가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이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 필드에 계시는 마케팅 플랜 전문가분들인 이 오토판매사 이상 리더분들께 마케팅 플랜의 설명을 제가 드린다는 게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 4가지 수당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상 플랜 상으로는 총 매출 PV의 70%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후원 수당은 총 매출 PV의 44%, 직급 수당은 20%, 교육 수당은 6%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가 실제 그러면 후원 수당, 이 직급 수당, 교육 수당의 PV 범위를 지키고 있을까요? 안 지키고 있을까요? 당연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급 수당 같은 경우에는 PV의 20%, 판매사는 10%, 다이아몬드 마스터 5%쫙 정해져 있죠. 교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센터 소속 회원이 일으킨 매출 PV의 6% 그대로 저희가 전산상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회사가 만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프로모션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금액과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후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44%만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수당 지급률이 35%에 가까운 범위가 아니라 3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될 겁니다. 실제 보상 플랜의 그 44% 고정의 공식을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월 또는 8월에 전년도의 총 매출액과 수당 지급률을 발표를 합니다. 아마 2021년에 대한 자료는 올해 7월 또는 8월에 안내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2020년도 자료가 있고 그 이전의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 회사가 전년도 매출이 부가세 포함 얼마였고 그 부가세 포함 매출액 중에 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서 수당 지급률이 30 몇 점 몇 프로다 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애터미는 최대한 이 수당을 회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후원수당의 점수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N가. 저희가 직급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비율이 있죠. 저희가 아마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처음 나오신 게 2017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임페리얼 마스터 0.3%의 직급수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쵸? 지금까지는 회사가 그거를 발생하지 않았으면 사실 안 드려도 돼요. 네, 발생을 안 했으니까 안 드려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다른 다른 종류의 보상 플랜처럼 일정 3%, 6%, 18%, 21%처럼 딱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죠? N가, 후원수당에서 점수제라는 걸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회원분들께 수당을 드리고 싶은 그런 저희 마음에서 보상 플랜을 설계하신 창업자께서 만든 마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저희 첫 애터미 창립 이래로 N가는 사실 점점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N가가 떨어져요. N가 떨어지면 안 돼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꾸로 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사실은 정상적으로 회사가 이제 막 컸을 때 지급되는 N가보다 사실 더 드리고 있던 거예요. 그건 이제 이해를 하시죠? 네. 그런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부분에서 이 점수제와 N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저희가 이 세미세일즈도 당연히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들은 어떻게 쓰냐? 그럼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수당을 저희가 미실현 수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을 매월 하시지 않잖아요. 매월 유지를 또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발생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미실현 수당.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신규 승급자가 생길 때 나가는 프로모션들도 생각보다 비율이 있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하면 현금 10억이 나가죠. 크라운 마스터 3억. 지금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만 승급하셔도 100만 원씩 저희가 프로모션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 1월이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도대체 몇 명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승급할까? 알고 계세요? 알 수 없죠. 그럼 이거를 저희가 발생할 때마다 그냥 지급을 해버리면 매번 후원수당을 지급될 때마다 N가는 요동을 칠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간을 보면서 그 범위를 정해놓고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이 수당을 조금 더 세미세일즈 프로모션으로 더 하위, 판매사가 정말 되기 어려우신 분들께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프로모션을 기획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세미세일즈 프로모션이 시행되고 N가는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N가 하락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이 세미세일즈 프로모션 때문이 아니에요. N가 하락 그리고 애터미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배팅입니다. 이 N가가 계산되는 공식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법적인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의 35%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고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직급수당, 교육수당, 프로모션은 고정으로 발생을 하죠. 그럼 저희가 이제 다 드리고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후원수당으로. 그 범위를 총 발생 점수로 나눈 게 바로 N가입니다.
점수당 금액. 1점이라는 점수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왜 제가 배팅이 위협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배팅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소비자 그룹이 없죠. 그럼 최소한의 매출로 직급과 PV를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는 많아져요. 나눠 먹을 사람들은 많아집니다. 근데 매출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위협이에요. 근데 왜 저희는 이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엔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냐면 애터미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케팅이죠?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기본적으로 탄탄한 소비자 그룹들이 계십니다. 정말 이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을 한다 그래서 배팅하는 조직들이 많이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 소실적 한 100만, 150만 PV 정도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만 더 내가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 나가면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동력이 생기실 거고, 밑에 그만 이제 한 70만, 80만 되시는 분들은 사실 250만까지는 너무 높잖아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판매사 달성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판매사 달성도 하기 전에 사실은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밀즈 세일즈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판매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2명을, 적어도 2명은 세미 세일즈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저도 사실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닌데 이미 현장에서 작년 연말에 이것들을 좀 논의하고 나서는 판매사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네, 반매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미 세일즈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만 현장에서는 아마 이 반매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업이 현장에서 막 활성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럼 아까 제가 엔가의 분자, 나눠 먹는 거에 대한 파이는 매출이잖아요. 그 매출이 사실 커지게 된다면 엔가의 하락은 오히려 더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조심스럽게 제가 저희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리더분들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하는 건 아마 감히 올해 연말쯤 되면 작년에 저희가 1조 매출을 했거든요. 1조 2천억 또는 1조 3천억의 매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력이 현장에서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동력과 일으키는 매출과 사업의 결과는 사실 저희 본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오토파메사 이상의 리더분들과 그 밑에서 열심히 뛰시는 세미 세일즈가 되기 위한 사업자분들께서 해주시는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 현장에서 조금 더 쉽게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것도 좀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현장에 가셔서 이 세미 세일즈에 대한 내용들 잘 교육을 해주시고 더 많은 사업의 결과물과 활성화를 일으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세미 판매사가 시작하는데요. 저거 이제 1월 달에 오토 판매사 워크샵 컨퍼런스 때 했던 건데요. 저거를 이제 시행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3개월 전에 말을 해야 된대요. 모든 회원들에게.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1월 달에 보냈었는데 이거를 계속 할 건 아니고 괜찮다 싶으면은 앞으로 연장해 가면서 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4월 후반기 때부터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은 조금 더 성공에 빨리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미 판매사도 본인 자격은 70만 PB거든요. 그래서 판매사를 원래 기존에 도전할 만하신 분들이 조금 더 쉬워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세미 판매사랑 기존에 있던 250대 250 판매사랑 그
난이도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죠. 150만 PB 대 150만 PB로 달성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할만합니다. 그런데 비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250대 250이나 150대 150이나 도전을 하냐 안 하냐로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비전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고요. 비전을 아시는 분들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달성하는 중간 계단의 크기가 조금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가 짧으면은 큰 계단에 오르기가 되게 벅차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의 크기를 줄여준 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판매사를 이제 도전한다는 것은 적어도 올해 2022년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봤을 때 연장될 것 같아요. 요거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좌측의 세미 판매사 1명, 우측의 세미 판매사 1명을 만들어내는 게임으로 이제 판매사 도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사 도전이다 하면 세미 판매사 좌측 1명, 우측 1명을 만드는 게임,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판매사 도전 이렇게 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차피 판매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을 세미 판매사를 도전하게 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뭐 45일에 한 번 판매사를 도전하실 정도의 이제 기량을 갖고 있다면 그게 매 분기마다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판매사를 45일에 한 번씩 갈 정도의 기량이다. 그러면 또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졌다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직급수당은 2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약 19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그 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미 판매사는 후원수당을 5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급 보너스로 세미 판매사 직급 보너스 2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세미 판매사도 150대 150을 내가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60만 PB, 60만 PB 정도를 도전하시는 분들을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씩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120대 120이 고정적으로 받쳐주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30만 PB, 30만 PB의 합산이 60만 PB잖아요. 이 60만 PB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도전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도전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분기마다 도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면 그만큼 조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올 연말에는 회사 총 매출이 1조 3천억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메이를 이제 넘어서겠죠. 크게 넘어설 걸로 기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단 굉장히 좋은 기회고 이거를 주는 재원이 기존에 안 줬던 거를 이제 모아놓았던 거를 그거를 이제 푸는 돈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 돈이 적지가 않죠. 그래서 판매사 1명이 나오게 되면은 세미 판매사가 뭐 2배에서 3배 정도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 2~3배가 많은 이 세미 판매사 인원들에게 20만 원씩을 나눠주게 된다면은 실제로 판매사한테 줄 총 직급 보너스 총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기회 2022년도 이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꼭 성공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누구를 세미 판매사를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세미 판매사를 그 분께서 매 분기마다 가는 것이 바로 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미 판매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세미 판매사를 전반기에 가실 분 한 분,
후반기 가실 분 한 분 정도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분기마다 300대 300이 훌쩍 넘어서는 그런 오토 판매사가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파트너는 약 4,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보고, 그 세미 판매사는요. 우리가 작게 잡아 4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40만 원 정도의 한 45만 정도의 수당을 받는 분을 두 명을 한 명 한 명을 이제 만드는 거죠. 예비로 또 후반기 가실 분 한 명 한 명을 이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엔가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지금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 일정이 잡혀 있어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온다는 것은 딱딱 맞춰서 가는 인원들이 양이 좀 더 많아져요. 그러면 엔가가 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가가 5만 원대 후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대신 이 세미 판매사 제도가 나오면은 판매사가 250대 250으로 맞는 걸 넘어서서 300대 300 정도로 받게 되겠죠. 좌측에 세미 판매사 1명, 우측에 1명 이렇게 되게 되면 최소한 300대 300 이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수당을 1개 내지 2개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310대 310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요. 후원수당 10개 정도를 받게 되면서 그 약간의 엔가가 내려간 거를 이제 우리가 충당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완벽한 오토 판매사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300대 300이 넘어가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뼈대는 그대로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전 전달, 비전 제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요즘에 회장님 강의를 앉아서 같이 보는 거, 이걸로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비전 제시는 많지만 명확하게 전달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 플랜 설명 정도는 내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서 내가 보상 플랜은 어느 정도 맛깔나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회장님의 강의를 보면서 거기서 비전을 찾은 분들이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잖아요. 세입 판매사를 예를 들면 한 달에 2번을 하게 된다면은 그 수익이 80만 원 넘겠죠. 그래서 5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부자가 되겠다, 큰 성공을 하겠다,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작심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거는 눈이 밝아서 비전을 멀리 볼 수 있는 분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성인들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0만 원 버는 게 이 정도로 힘들면 뭐 1000만 원 버는 거는 그거보다 한 4, 5배 어렵겠구나. 이게 딱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진작에 낮춰버리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내가 할 만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매력적인 금액을 소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면은 참여하실 분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좀 더 만만하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다 많은 부업자를 우리가 양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자, 요거 보시고 궁금한 거 좀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거 한번 질문, 질의응답 조금 가져볼까요? 네. 세미 판매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나요? 사실 내용은 좀 그래도 쉽죠? 네. 국장님, 만약에 수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희랑 똑같이, 판매사랑 똑같이 날짜가 똑같이 나오는 건가요? 지금 날짜요? 네, 22일하고 7일, 예, 예. 다음 달 7일 똑같이 나와요?
네, 똑같은 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금하신 건 없나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질문, 본사 직원이 설명을 좀 충분히 빠짐없이 다 잘한 것 같아요. 네. 미진 사장님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그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그, 그 수당이 7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시작하고 6만 원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5만 얼마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 판매사가 나온 거 아닌가요? 계속 어, 임페리얼이 많이 나오니까 그분들이 음, 그래서 시행으로 지금 이 반 판매사를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아,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네네. 아까 전에 그 음. 직원 이제 설명이 나왔었는데, 네, 후원 수당은 44%를 준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네, 보상 플랜 그렇게 설명이 네, 돼 있죠. 그런데 네, 그러면 정말 44%만 주게 된다면 우리가 회사 총 매출의 35%, 총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네. 44%만 주게 되면 30%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 이상으로 이미 주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엔가를,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줘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이미 받고 있었고, 기존에 많이 주던 거를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가가 준다, 이 표현보다는 원래 주고 있던 서비스를 조금 줄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엔가가 얼마쯤으로 나중에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예상하는 엔가가? 저는 예전에 회장님 강의에 4만 5천 5만 원까지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떨어지지 이야기하시면서 원래 계획은 이제 엔가를 5만 원 정도에 맞추는 걸로 이제 원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아자몰 볼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애터미 이제 직접 배송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점점 일반 제품들 있죠.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의 매출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엔가 올라갈 거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총파이가 커지면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미 판매사는 엔가를 조금 더 낮추는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도 염려하실 건 아닌 게, 그만큼 수당을 일단 엔가 조금 떨어진 거는 수당 한 개 정도 더 받으면은 이제 그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대 250을 딱 맞아서 떨어지는 판매사가 이제 첫 단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미 판매사를 만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300대 300이기 때문에 수당이 한두 개 정도가 더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판매사를 가지 않을 때 나오는 후원 수당으로 이제 생각하면요, 그냥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사업자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가 오토 판매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44%를 후원수당을 원래 준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 70%에 가깝게 주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점점점 내려가서 44%까지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설명해서 직급수당 20%, 센터피 6%, 프로모션 이거는 고정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후원수당 고정값으로 해버리면은 35%를 넘어가게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2번 경고 받으면 회사 영업정지 3개월 먹거든요. 그러면 회사 거의 뭐 문 닫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업자들이 3개월 동안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그 35%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완충작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후원수당이 점수제로 N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황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평가가 혹시나 또 많이 떨어질까 그게 참 걱정이긴 해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급 네. 수당의 비중이 더 크거든요. 점점 커지거든요. 직급 보너스가. 그래서 실제로 국장, 본부장 이렇게 만약에 성공해서 유지하게 된다면 사실 그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후원수당 그냥 마음 편하게 5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처럼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비전을 알고 좀 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막연하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큰 그게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응, 응. 세미 판매사라면 보너스 20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보너스 20만 원을 생각하면은 후원수당 그 조금 떨어진 거는 훨씬 이익이 되겠죠. 세미 판매사에게는. 그래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세미 판매사 가야 되고요. 무조건 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미 판매사 아래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정말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길면은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만 PB 도전 뭐 이렇게 이제 직급 없는 도전은요 길어도 반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넘어가면은 무조건 세미 판매사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근데 예 저는 계산을 돼 보니까 그 250만 PB하고 150만 PB하고를 계산을 되면 이게 이제 그 받는 횟수가 있잖아요. 그게 250만 PB 했을 때 8번을 받잖아요. 8번을 받는데 이제 150만 PB를 할 때는 한 4.8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 덕이죠. 근데 직급 수당인가요? 그게 44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150만 PB를 했을 때 직급 수당은 한 26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거기에서 2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했잖아요. 그럼 훅 내려갔잖아요. 그 훅내려 간 게 근데 아니죠. 그거는 왜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세미 네. 판매사 직급 보너스를 5만 원 주겠다고 하면 잘못됐나요? 원래 안 주는 건데 보너스로 네. 주는 건데 5만 원 준다. 만약에 지금 2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라고 하면 잘못됐나요? 그러면은 굳이 도전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응. 그죠? 그러니까 5만 원이면은 사람들이 응. 도전 안 하겠죠. 안 하죠, 당연히. 그죠? 그럼 10만 원이면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10만 원이라도 할까? 안 하겠죠. 안 하죠, 당연히. 그 15만 원이면 할까? 15만 근데 원이면 조금 약하다. 그래서 네. 20만 원으로 정하면 괜찮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주게 된다. 26만 원을 주게 된다. 어차피 예. 우리 수당은 회사 총 매출의 35% 안에서 줘야 돼요. 반드시. 그럼 26만 원을 주게 되면 그만큼 다른 데서 부족해져 버려요. 아, 직급 수당도 그 35% 안에서 주는 거예요? 모든 수당 우리한테 네. 오는 프로모션조차도 선물 있죠. 예. 그런 예. 거조차도 다 35% 안에서 줘야만 되는 그 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회장님께서 이게 법을 개정하는 거를 계속 신청하고 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를 지금 하고 계시냐면 이거를 40%로 올리는 거를 지금 계속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책도 써내고 논문도 써내고 계속 하고 계신 게 40% 올려도 괜찮다. 혹은 이 35%라는 제한을 없애도 괜찮다. 왜냐하면 어차피 잘못된 회사들은 그거를 다단계로 안 하고 방문 판매로 등록해서 이미 막 80%, 90%를 이미 주고 있는데 어차피 불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정상적인 회사는
이거 35%를 딱 정해놓으면은 이 산업의 제재가 크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애터미가 점점 클수록 이 법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은 이거를 40%는 해도 괜찮다고 하고 50%까지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 제품마다 PV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뭐 회사에서 정해놓은 거지만 왜 2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봤는데 거기서 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하냐 이거죠. 그 설명 플러스 또 20%는 뭐는 마이너스 20%는 좀 그렇지 않나요? 마이너스는 우리가 싫어하죠. 26만 원 그죠? 정도. 마이너스는 우리가 그냥 예. 느낌상 싫잖아요. 우리한테 돈을 네. 덜 줄 것 같은 느낌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점수제로 되어 있고 이게 N가로 네. 되어서 결국에는 네. 높게 받으면은 N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를 높게 받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서 만약에 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예. 그러면 반드시 다른 데서 줄어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 35%에 한정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네. 그래서 반드시 줄어들어야만 해요. 35% 안에서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5%를 넘어서 예를 들면 35.5%가 풀리게 되겠다 하면 예.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네. 그죠, 경고를 받기 때문에 네네. 이걸 줄여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회사 자체가 과도하게 수당을 풀었다고 해서 이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거든요. 0.1%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기 위한 작용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우리 후원 수당에도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기다. 알겠습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그 보상 플랜을 회장님께서 이제 만드셨잖아요. 창업자께서 만드셨는데 회장님의 마음 자체가 가장 밑에 시작하시는 초보자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확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이익이 될까? 그리고 처음 시작한 사람 조금 덜 힘들 수 있을까? 힘든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덜 힘들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판매사는 약 한 45만 원 정도 나오면은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보다 더 많이 가버리게 되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위에 팀장, 국장, 임페리얼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갈 프로테이지를 또 깎아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매사는 55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팀장 유지했을 때 팀장 직급 수당은 이게 70에서 6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5만 원, 1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면 직급 도전 안 하는 게 더 낫죠. 오히려 이익이 되겠죠. 괜히 고생해서 직급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 해버리는 게 낫잖아요. 물론 후원수당도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이런 돈적인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욕구를 이제 금액으로 나눴을 때 지금 현재 판매사가 45만 원이기 때문에 세임 판매사를 25만 원이나 30만 원 해버리면은 판매사 도전 안 해요, 사람들이. 판매사를 안 가고 나는 계속 그냥 세임 판매사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 좀 더 느리게 가야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15만 원 낮춰버리면은 조금 아쉽고, 그죠? 도전하고자 우리 좀 15만 좀 우습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위가 2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면은 이건 도전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 라는 게 확실한 금액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판매사로 도약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보상 플랜을 나름 매력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목표 자체를 내가 지금 세임 판매사를 도전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세임 판매사를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을 만드는 것을 반드시 목표로 정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달성하게 되고 전후반기로 되게 된다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200만 원 소득이 되죠. 그 모습을 그대로 세미 판매사가 따라오게 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동기부여가 큰,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고 올해를 정말 불태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미 판매사라는 거는 올해만 있는 거예요? 일단 올해만 있고요. 이것이 네. 확정을 안 지는 이유가 뭐냐면 알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네. 없애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담배 모래 오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이. 네. 계속 이걸로 갖다 주러 갔어요. 하는 게 좋겠다. 빌리 딱 하고. 예. 이어서 빌리 딱 하고 네. 슈핑 슈퍼 보고 내가 네. 이 집에 갖다 주러 네. 갔어요. 그거를. 네. 경수 사장님, 엄소구 부탁드립니다. 제가 눌렀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지속하겠다 생각하면 10월 달에 다시 고지를 할 거예요. 다시 고지해서 내년에도 뭐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고지를 할 거예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요 그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안 찍나요? 사진요. 사진. 네. 세미 판매사를 저희가 잘 이해를 딱 해서 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 진짜 세미를 누구를 할지 고민하시고 판매사 가기는 너무 쉬운 거니까 그거를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